여야의 정치 고수들과 함께 뉴스의 미래를 예측하는 시간입니다. 뉴스 게임. 오늘도 함께해 주실 경종 브라더스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너무너무 지금 바쁘시죠. 잠시만 이거 안 갖고 왔네 저거를. 퀴즈 나가기 전에 발견하셔서 다행이네요. 예. 저 OX 패널 좀 넣어주세요. 예, 그 판때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뉴스 게임에는 대기실에 놓고 오셨어요. 장현태 의원님, 요새 어떻게 트럭 타고 뭐 선거 요새 다니세요? 네,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이 유세 차량이 있기도 하고요. 또 예. 후보 유세 차량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예. 서울 선대위 유세 차량을 타고 열심히 서울 전역을 누비고 있습니다. 아우 그래도 목 관리는 잘 하셨나 봐요. 괜찮으신 것 같긴 네, 해요. 뭐 악은 쓰고 있는데 그래도 네. 네,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요즘 어떻게 어느 쪽으로 다니세요? 아니 뭐 저는 저희 지역구가 네. 있으니까 예. 뭐 저는 서울시당 위원장이나 그런 게 아니니까 저희 지역 고양시 그 고양평 경기도? 일산인데요. 거기서 뭐 아침에 그 출퇴근 차량들 뭐 이런 데다가 인사하는-거나 음. 또 뭐 어제는 이제 한동훈 대표 또 원주 유세를 가서 거기 또 지원 유세 나갔었고 예, 그렇게 하고 예.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 막바지로 들어섰습니다. 오늘 그래서 전망할 게 참 많은데요. 바로 퀴즈로 넘어가 보죠. 오늘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대선 후보 4명의 2차 TV 토론이 열립니다. 이번 토론의 주제는 사회인데요. 저번 1차 토론 이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고 여론조사도 출렁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2차 TV 토론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짧게 답변해 주시죠. 김종혁 전 최고. 사법부인데요. 뭐 한마디로 하면 조희대. 조희대에 대한 이슈 관전 포인트. 장경태 의원. 저는 탄핵으로 하겠습니다. 탄핵에 대한 이슈가 오늘 뜨거울 것이다. 2번 문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둘러싸고 단일화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민의힘 측의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대선 당일까지 모든 전화를 차단하겠다, 완주하겠다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만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여전히 단일화 불씨가 살아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질문 드립니다. 정말로 끝까지 단일화 없을까요? OX 들어주십시오. 없을까요? 없을까요입니다. 없다가 옵니다. 없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두 분 다 오드셨어요. 단일화는 없다. 3번 문제.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2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당초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공정성 준수 등 두 안건만 보도자료로 공개가 됐는데 최종 안건에는 이재명 후보 사건 관련 내용까지 포함됐다고 하죠. 법원 내부에서는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 회의를 대선 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나온다는데요. 그렇다면 법관 대표 회의 정말 대선 후로 미뤄질까요? 아닐까요? OX 들어주십시오. 미뤄졌으면 좋겠는데 안 미뤄질 것 같아요. 김종혁 X, 장경태 X. 법관의 예정대로 대선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4번 문제로 갑니다. 대선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연했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을 주장하는 다큐 영화를 관람하는 자리에 나타난 건데요. 파면된 후, 그러니까 탄핵당한 후 47년 만에 공개 행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악재라며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윤 전 대통령 대선 전에 다시 한번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OX 들어주십시오. 김종혁 X, 장경태 O. 이거는 완전히 양쪽의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약간 희망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사안 같은 느낌이 네. 살짝. 그리고 마지막 문제 그러면 해설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장경태 의원님 나올 것 같습니까 또? 일단 영화관에서 등장한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보나 내용적으로 보나 태도로 보나 정말 부적절한 행동이었거든요. 시기적으로는 지금 안 그래도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제대로 결합되지 않고 있다라는 내부의 어떤 비판들이 있었고, 또 김문수 후보가 아바타라는 이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비판이 있는데 그걸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나왔다는 점, 또 내용적으로도 부정선거 영화 아닙니까 그거? 그렇죠. 근데 부정선거 네. 영화를 보는 것 태도도 그렇습니다. 이 텅 빈 영화관의 모습도
모습이 안타깝고 또 영화 보는 중에 졸던 모습도 안타까운데 심지어 계엄 선포 장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아주 훌륭한 태도였다 이렇게 보고요. 또 계속 우리 윤석열 씨께서 열심히 영화도 보시고 뭐 해장국도 드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솔직하게 지금 말씀하셔. 정말 민주당 선거운동 해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그냥 국민 비호감이죠. 국민 사실. 비호감인데 근데 또 등장할 것 같다? 네. 진짜로요? 존재감을 되게 자기애가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 분명히 등장 한 번 정도는 더 하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이분이 정치공학적으로는 지금 안 나타나는 게 맞다는 걸 뭐 누구나 알만한 일인데도 왜 그런다고 보세요? 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저희가 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뭐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막 아이씨 이런 영상도 노출되기도 했었는데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 대국민 담화라든지 혹은 여러 국면에서 굳이 불필요한 노출을 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노력했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잊혀질 용기라는 게 필요한데 잊혀질 용기를 내기엔 겁이 너무 많다. 잊혀질 용기가 없어서 잊혀질 것 같으면 다시 나타나서 또 상기시키는 거다. 김종혁 전 최고는 나타나선 안 된다. X에 드셨어요. 뭐 저는 안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예. 그리고 정치공학적뿐만이 아니라 양심이 있다면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 그 전제가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러실까를 생각해 보면 뭐 제가 다른 방송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 저분은 자기만 알아서 그 국민의힘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참으로 이기적이다. 예, 그게 하나. 그다음 두 번째. 그다음에 자기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 쳐주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그 극장에서 나타난 그 극우인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 사람들이 계엄 장면에서 막 박수 친다 네. 그러잖아요. 네. 그거를 보면서 뭐 본인이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 했다는 소문도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국민의힘의 50% 정도의 뭐 영향력이 있는데 뭐 나를 뜨고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계신 건지 그런 게 두 번째. 그다음에 네. 세 번째로는 자기의 이런 행동이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앞으로의 선거, 그러니까 선거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재판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보수 전체에는 어떻게 악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 능력 자체가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든가 아니면 세 가지 전부 다든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타나시면 나타날수록 지금 그 비상계엄 때문에 지금 치러지는 선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귀책 사유가 있죠. 제일 네. 크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지금 자기 부하들이 전부 다 대통령한테 지시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국군 통수권자가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분개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아예 보수를 괴멸시키시려고 작정을 했는지 저렇게 나오시는 거는 그래서 정말 한동훈 대표 어저께 원주에서 얘기 뭐 유세하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그럼 차라리 그렇게 보수를 괴멸시키시려면 차라리 민주당으로 가십시오. 어제 그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윤석열 부부 발목 잡지 말고 민주당으로 가십시오. 어제 이랬거든요. 자, 민주당에선 받으십니까? 저희도 사람을 가려서 봤습니다. 네. 이게 진짜 우픈 상황이죠. 이런 대화가 오간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하는 모양새처럼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에선 또 통탄할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알겠습니다. 자, 뭐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어제 한 두세 개가 등장했어요. 앞서서도 저희가 쭉 소개를 했습니다만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 흐름은 다 비슷해서 그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NBS 조사로 볼까요? 네, NBS 조사를 보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의 전국 지표 조사입니다. 5월 19일에서 20일까지 100% 전화 면접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재명 46, 김문수 32, 이준석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외에도 어제 나온 조사들을 쭉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약간 떨어지고 김문수 후보가 좀 오르고 이준석 후보가 좀 올라서 한 자릿수 후반, 뭐 두 자릿수 초반까지 진입한 요런 흐름. 자, 일단 김종혁 전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 분통이 터지는 게 만약에 영화 관람 같은 거 안 했으면은 더 차이가 났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되게 좀 하락세가 좀 있어요. 지난 토론 이후에 토론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보여준 태도 있잖아요. 그래서 뭘 어쩌라고요. 라든가 그다음에 120원 뭐 커피값 원가라든가 호텔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들어보기에 좀 말 안 되는 얘기하고 계시네라고 하기 때문에 좀 주춤주춤하거나 하락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수 결집하고 있고. 근데 여기다가 그냥 찬물을 확 끼얹으신 거예요. 지금 윤석열 아, 대통령이. 더 오를 게 요거밖에 안 네, 올랐다고 뭐 저는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어. 또 하나는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부산 PK 지역에서 급상승을 했거든요. 이 저 MBS 조사를 보면 예, 예. 34에서 43인가로 한 9% 포인트가 올라갔어요. 근데 그 시기가 뭐냐면요. 한동훈 후보가 부산에 가서 유세한 거 그때요? 그 시기하고 딱 겹쳐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저주저하던 분들이 야 대구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한동훈 후보가 거기 내려간 것도 야 이러다가는 보수가 그냥 괴멸해 버리겠다. 선거에서 지고 이기고가 아니라 네. 우리의 어떤 아성이라고 얘기하는 PK와 TK 지역이 전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갔더니 수많은 인패가 모이고 야 보수에도 그래 희망이 있어라고 하면서 그것이 그 간접적으로 그 김문수 후보의 지지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장경태 의원 어떠십니까? 뭐 사실 저는 예상했던 결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특히 이제 늦은 스타트에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이제 2주차 때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주에는 국민의힘이 내용을 겪으면서 선거운동복에 후보 이름조차 못 적고 유세 차량조차 못 돌아다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주는 너무 이제 저희의 동무대였었던 거고요. 둘째 주가 들어오면서 이제 여러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또 뭐 당연히 보수 진영도 결집은 하겠죠. 당연한 뭐 과정이라 보고요. 다만 이 영화 관람 이슈는 이 MBS 조사가 19일부터 21일까지 예, 예. 이 진행됐기 때문에 아주 극히 일부만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정도가 일부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영화 관람 이슈는 반영이 되진 않았다라고 보고요. 어찌되었건 이 둘째 주 이제 셋째 주 가면 갈수록 양 진영으로 지지층 결집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 원래 결집할 것들이 이제 좀 늦게 결집해서 이런 양상을 보인 것이다. 스타트가 워낙 늦었죠.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금 민주당은 보고 계신다는 말씀. 아무튼 뭐 이게 어떤 이유든 간에 지금 여론조사가 한번 꿈틀했기 때문에 오늘 TV 토론이 상당히 좀 주목이 돼요. 이게 1차 때보다 더 관심 가지고 볼 거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거든요. 아까 장경태 의원은 관전 포인트로 탄핵 이슈가 어떻게 다뤄지는가를 보라 이러셨고 김종혁 전 최고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슈가 어떻게 다뤄지는가를 보라 이러셨단 말입니다. 설명을 좀 들어볼까? 이번에 장 의원부터 좀. 예. 일단 이 국민의힘이 왜 늦은 스타트가 됐는지, 왜 지지층이 제대로 결집하지 못하고 있는지는 결국 탄핵의 강을 건너냐 안 건너냐입니다. 그리고 이 탄핵의 강을 건너야만 하는 이 어떤 합리적 보수가 있는가 하면 어찌되건 관저에서 고개 숙였던 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보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또 여러 이제 논쟁이 있을 거고요. 윤석열 씨도 어찌되었건 지금 계속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고 잊혀지지 않고자 노력하는 것 자체가 향후에 쓸 내란죄 관련된 재판에서 계속 본인의 지지자들을 독려하고 계속 그 지지자들을 어찌되었건 이 사법부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여러 이 당내 결집 과정 또 여러 결국 뭐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 또 이준석 후보도 아마 대선 토론에서는 탄핵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김문수 후보는 탄핵 비상계엄에 사과하지 않은 꼿꼿 문수로서 지금 여기까지 온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 보수 진영의 이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탄핵 입장을 정리하지 못해서 모든 문제가 지금 다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오늘 이재명 후보도 그 이슈를 좀 전면에 가지고 올 건가요? 후보께서는 아마 전면에 내진 않으시겠지만 결국 이 사회 부문 토론이기 때문에 예. 수사 과정이나 예. 혹은 앞으로 사법 체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예, 수밖에 예.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수사와 사법에서 가장 핵심은 탄핵에 대한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나갈 것이다. 자, 김종혁 전 최고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슈요. 근데 사실 그 토론회가 4년 전에 5년 몇 년 전 3년 전이죠. 네, 그러니까 3년 전. 윤석열 후보가 나왔을 때에 비해서 많이 지금 낮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보면 관심도? 예, 관심도가 19%
다 합쳐서 시청률. 그렇다는 거 예. 아니에요. 근데 예. 그 이전에는 종편은 방송을 안 하고 음. 공중파만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종편까지 가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운 정도밖에 시청률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관심도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정치에 대한 환멸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얼마나 크게 영향력을 미칠까. 아마 두 번째 토론은 첫 번째 토론보다 더 관심도가 떨어질 아, 그렇게 가능성이 보세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토론할 때는 그 처음 토론인데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해서 보지만 예.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뭐 그냥 그게 그거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토론에서 핵심은 아마도 이제 그쪽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김문수 후보님 캠프에서. 네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네. 아마도 무슨 사회 토론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특검을 만들겠다, 청문회를 세운다라면서 이재명 후보가 자기의 재판과 관련된 것들을 재촉 사유가 아니라 민주당이 아예 법안을 만들어서 뭐 그 선거법상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바꿔버리겠다라든가 형사소송법을 고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제가 이준석 후보라면 혹은 김문수 후보라면 네. 그런 부분 막 공격할 것 같아요. 아하. 대한민국이 이재명 공화국이냐 당신을 위해서 법을 다 바꾸냐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오늘 토론의 주된 이슈가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이재명 후보가 지난 TV 토론 때는 좀 방어적이니까 그러니까 막 공격하고 이렇게 나서진 않았잖아요. 좀 방어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도 그런 기조로 갑니까? 아니면 기조 바뀝니까? 아무래도 선두 후보 입장에서는 포용적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뭐 공격적 자세를 굳이 무리해서 보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 그렇긴 어찌됐건 한데요. 선두 후보로서의 어떤 안정감과 포용력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2위, 3위 후보들이 좀 다급하거나 조급증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더 불안감을 느낄 수 있겠죠. 국민들께서 그건 판단하시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8시 여러분 함께 보고 우리 판단해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단일화 이슈가 막바지에 크게 불거지고 있는데 뭐 앞서 일부 인터뷰도 여러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개혁신당의 이동훈 공보단장이 국민의힘에서 자꾸 전화가 온다. 당권 줄 테니까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하자는 전화가 뭐 나뿐만 아니라 그 주변 여러 사람한테 온다는 이야기를 공개하면서 이러지 말아라 이랬고 어제 이준석 후보가 뭐 여론조사도 참고를 했겠습니다만 나 완주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단일화 있을까 없을까 아까 두 분 다 없다 쪽에 들어주셨네요. 끝까지 없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직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던데요. 김종혁 전 최고. 아니, 기대는 당연히 하죠. 기대를 하는데 지금 다른 조사에서도 보면 예. 단일화를 한다고 그래서 이준석 후보의 표가 우리 쪽으로 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실망해서 아예 안 가든가 그 투표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뭐 이재명 후보와 그 김문수 후보로 나뉘든가 그래서 그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 과정 자체가 지금 이미 공개가 됐는데 네. 그게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네. 그럼 이해할 수 없는 게 저는 우리 당에서 만약에 당권을 줄 테니까 너 와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이동훈 씨가 얘기를 했잖아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예,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당에서는 소송을 걸어야죠. 도대체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당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당권을 누구한테 줄 수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냐? 아, 그런 통화가 실제로 있었다면 있었다면 사실이라면 그거 소송을 거셔야죠. 우리 당. 그게 만약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당에서. 그러면 그게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동훈 씨에 대해서 왜 니네 당에서 우리 당을 걸고 넘어지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고 소송을 걸어야 돼요. 근데 안 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미스테리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반대쪽에서도 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네. 이준석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굉장히 모욕적이다. 아니 뭐가 모욕적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는데 왜 모욕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에 처음에 회유를 하다가 네. 그다음에 나한테 협박을 했다. 그 뭘 갖고 협박을 했지?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또 명태균이 등장해. 명태균하고 무슨 통화를 했네 만에 하는 그 보도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나는 모든 통화를 끊어버릴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왜 그렇지? 그 이해가 잘 안 돼. 이것도 미스테리예요. 명태균 씨가 여기 또 등장을 해. 명태균 씨가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준석 무슨 후보한테. 뭐 이준석과 통화를 했느네 마느네 뭐 이런 얘기가 또 뭐 어디 보도가 어제 나오고 잠깐 그러더라고요.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우리 당에서 만약에 그 진짜로 야 당대표 내가 너 밀어줄 테니까 혹은 너 시켜줄 테니까 와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거기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뭐가 도대체 모욕적이고 그다음에 협박을 받았다는 건 뭐냐. 나를 회유하다가 협박을 한다. 협박받을 내용이 뭐 있나요? 뭐가 짚히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게. 어. 그래서 그런 부분 전부 좀 다가 미스테리하다. 예, 다 미스테리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네. 보기에 또 협잡질하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 아니 그동안에 또 얼마나 많은 친윤들이 장난을 쳤습니까? 한동훈 쫓아내고 한독수 올리겠다고 당내 구태타 했지. 그러다가 뭐 또 요새는 뭐 이래 보니까 안철수가 굉장히 괜찮아 뭐 이런 얘기들을 띄우다가 이준석 또 당대표를 시켜야 돼. 도대체가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국민과 당원들을 상대로 장난을 치는 게 예. 이게 먹히겠냐고요. 밖에서 보시기에는 어때요, 장 의원님? 일단 단일화 이슈는 제가 보기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선 이준석의 길을 가느냐 안덕수의 길을 가느냐의 갈림길이라고 봅니다. 안덕수라니요? 예, 뭐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김덕수가 유행했잖아요. 예, 김문수, 한덕수 합쳐서. 음. 근데 이번에는 단일화하는 순간 강제 단일화 단일화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의 길 플러스 중도 사퇴를 정말 싫어하는 안철수의 이준석 후보 입장에선 네. 안철수의 길이 합쳐진 안덕수의 길로 가느냐 이준석의 길로 가느냐의 갈림길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권거래 이야기가 나왔으면 우리 그 최고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대단히 불쾌하고 모욕감을 느끼셔야 되거든요. 당권거래 누가 도대체 제안하더냐. 심지어 개혁신당 공보단장 입에서 나왔기 네네. 때문에 과연 그런 당권거래를 심지어 이건 해당 행위입니다. 그 전화 건 사람 누구냐 이렇게 따져야 된다. 오히려 고발을 해야죠. 거기 이 국민의힘의 명예를 훼손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당권을 왜 타당 후보에게 줍니까? 자당도 아닌데. 그래서 이건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더 발끈하고 고발해야 되는데 너무 잠잠한 것도 문제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제 저는 이준석 후보의 인터뷰 기자회견을 보면서 또 백불 과정을 보면 네. 확실한 거는 추측건데 명태균 씨가 단일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명태균 씨가 이쪽 저쪽 많이 연결되는 분인 건 사실이거든요. 아니 그분 지금 검찰 수사받고 있는데 그분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이준석 후보의 이 브리핑 과정이 네. 너무 눈알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너무 눈알까지 평소 이준석 후보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이거 끊을 수가 없는데 지금 끊어야 되는 시간이 돼서 본 방송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혹시 한 5분 정도 시간 괜찮으시면 두 분과 함께 유튜브로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지고 저는 지금 약간 뜻밖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두 분은 저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이준석 후보의 눈동자를 보신 장경태 의원하고 그다음에 그 협박이란 단어가 귀에 꽂히신 김종태 전 최고위원. 장경태 의원, 김종혁 의원 섞어버렸네. 김종혁 전 최고하고 오늘 물론 이 패널 중에 개혁신당 분은 안 계십니다. 아까 인터뷰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좀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다른 당 분들의 입장이라는 건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일단 장경태 의원. 이준석 후보의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봤다. 이게 좀 이상했다. 그거 무슨 말씀이신지요? 일단 마이크 좀 올려주십시오. 마이크요. 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에 응할 이익이 없습니다. 완주하는 것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최대 이익이고요. 최선이거든요. 그러면 단일화를 원하는 쪽은 어찌됐건 2위 후보인 김문수 후보 측인데 3위 후보 입장에서는 완주해서 존재감을 계속 드러내는 게 낫겠죠. 2위 후보가 1위 후보를 뒤집을 수 있으면 모를까. 뒤집지도 못하는데 단일화할 경우엔 거의 굴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주하는 게 목표일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 여러 단일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의 어제 이 브리핑을 보면 백부를 보면 이준석 후보 캐릭터상 국민의힘의 혹은 뭐 윤핵관들의 압박을 받는다고 해서 별로 개념치 않을 캐릭터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또 유독
이 상당히 말도 좀 더듬고 눈동자도 너무 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이런 저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찌 되었건 유일하게 특히 명태균 씨와의 통화 내용을 얘기하는 과정은 명태균 씨에게 또 후속 취재한 기자분들의 또 여러 보도와도 조금 다소 차이가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약간의 미묘한 그러니까 차이가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뭐냐면은 어제 기자가 질문한 거였죠. "명태균 씨랑 통화했느냐?" 그랬더니 이거 좀 띄워 주세요. 기사 좀 띄워 주세요. 이건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 음. 부분이라 저 바깥에 PD 예. 고 기사 좀 띄워 주십시오. 어제 백볼 과정에서 기자들한테 질문하고 답변 나온 부분. 그랬더니만 이제 이준석 후보가 "나한테 명태균 씨가 전화를 했더라." 음. 그래 가지고 그거 받았고 "무슨 얘기 했느냐?" 했더니 뭐 별 기억이 안 나는데 별 내용이 없고 금방 끊었다 그거였잖아요. 예. 그게 다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하면서 좀 많이 저는 눈동자가 대단히 좀 뭔가 불안해 보였다는 거고요. 명태균 씨에게 취재했던 분들은 뭐 어찌 되건 단일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라는 정도인데 사실 이준 명태균 씨 측에다 취재한 기자가 있는데 네네. 단일화 얘기를 본인이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명태균 명태균 씨가. 씨는 아무튼 단일화 관련 얘기했는데 구체적 내용은 아직 얘기는 안 합니다만 그래서 이준석 후보도 아마 제 기억엔 단일화 관련된 언급은 있었다라고 인정은 하는 걸로 알고 자, 있거든요. 예, 기자가 예, 예. 단일화 관련 물었네요. 이야기도 했다. 예, 예. 단일화 관련 이야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단일화 관련 이야기도 했다. 네네. 하지만 제가 명태균 씨에게 조언을 들을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혀 길게 통화하지 않았다. 1분도 안 한 것 같다. 단일화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든지 제 입장에는 하나도 변한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다. 그거죠? 유일하게 전 이준석 후보가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명태균 씨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건 저는. 이제 장경태 의원의 네네. 이 생각이라는 건 일단 전제로 하고 장경태 의원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에서 그럼 명태균 씨를 통해서 지금 단일화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통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가 어떤 연락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측면도 있다. 굳이 이준석 후보 전 국민이 다 아실 텐데요. 윤석열 씨가 전화한다고 해서 압박감을 느낄 사람이 아니에요. 음. 거기에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화한다고 해서 압박감을 받을 그럴 위인이 아니거든요. 어. 유일하게 저는 명태균 씨는 좀 의식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어. 아 이렇게 그렇군요. 이런 해석이 인제 장경태 의원의 해석이시고요. 아까 김종혁 전 최고께서는 또 쪼끔 미스테리하다 그러셨잖아요. 둘 그게 다 무슨 굉장히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진짜 미스테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단일화 협상이라는 것은 물밑에서 조용히 하는 거예요. 이거를 대놓고서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이 네. 무슨 그 대학가에서 학식 먹고 있는 데까지 쫓아가서 마치 구걸하듯이 막 그러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준석 후보의 몸값만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을 할 때 서로 상대방의 패를 까지 않고 하는 건데 야 우리는 절박하거든. 그러니까 너 빨리 와줘야 돼라고 하면서 그렇게 구걸을 하면 상대방은 더 고압적인 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저게 진짜로 협상을 하려는 사람들의 태도는 아닌 것 같다. 우리 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어.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님이 아예 40대 총리론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예. 이거는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너 만약에 음. 내가 대통령이면 너 총리 시켜줄게. 음. 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음. 아니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고 싶다가도 못할 것 같아요. 아 잠깐 그러면은 지금 진짜로 단일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닐 수 있다. 가짜 단일화 협상이다 아니 이렇게 보시는 모르겠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무적 판단의 미숙인지 예예. 아니면 진짜로 무슨 아이 그냥 이건 내가 던져놓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정말로 진지하게 단일화를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개혁신당의 이동훈 단장은 그분의 해석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분의 해석은 이렇게 받아들이셨대요. 그런 전화를 받으면서 친윤계가 대선 승리는 이제 못할 거라고 보고 패배했을 때 그 책임을 이준석 후보한테 떠넘기기 위해서 자꾸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하나 드셨대요. 그게 아니라면 진짜 단일화를 해서 당권을 넘겨서 이준석 후보한테 넘겨주겠다는 말로 단일화를 한 다음에 이준석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를 전당대회에서 경쟁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한동훈이
너무 싫어서 차라리 이준석이 낫다. 이준석을 우리 당으로 끌어들이자. 이거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너무 괘씸해서 내가 이걸 세상에 사실을 알렸다.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것도 좀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예를 들면 책임을 전가한다는 게 네. 아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안 되면은 그게 왜 이준석 탓입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네. 단일화를 안 해서 졌으니까 네가 배신자고 예, 네가 예, 책임져라면 그 이준석 후보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신들이 나 쫓아내놓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 내가 왜 당신들의 대의에 복무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반박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 뭐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공격한 게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네. 그거보다 훨씬 심한 공격도 많이 하셨어요. 예, 예.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진 게 너 때문이니까 너 배신자 프레임 이제 너 씌울 거야라 한다고 그걸 두려워할까요? 제가 보기엔 전혀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결국 그럼 두 번째 추정이 좀 맞는 추정이 아닌가 이렇게 내심 보시는 거예요? 당권을 줄게라는 것도 근데 사실은 예. 그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그러잖아요. 나도 대표 해봤거든. 예. 그래서 예. 당신들이 얘기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알거든. 아하. 당신들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나한테 그걸 줘. 당권이 줘라 마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도 아니거든. 뭐 그런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자꾸만 친윤 쪽에서는 자꾸만 말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무슨 회피의 변명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게 진짜로 단일화를 하려는 그런 노력 자체도 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미스터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진짜로 단일화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물 밑에서 움직이고 조용히 그치.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사방팔방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떠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영 이상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준석 후보도 모욕적이다. 뭐가 모욕적이에요? 자기 몸값 올려주는데 모욕적이지 않지 전혀. 거기다가 무슨 회유한 거는 근데 이분 말씀이 회유를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당대표 줄게 오라는 얘기는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게 후보자 그 매수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싶은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협박. 그 협박이라는 단어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왜 무슨 협박을 해요? 다른 당의 후보를 뭘로 협박을 해요? 그냥 근데 말을 할 때 좀 강압적으로 했다 뭐 그런 의미로 협박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준석 후보가 누구한테 다 강압적인 얘기를 들으실 분입니까? 아니, 들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은 이제 본인이 그런 걸 당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단어를 썼을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저는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어떤 상식에 우리가 협박을 받았다. 뭐 이재명 후보가 백현동에서 협박을 받았다. 이런 얘기 국토부. 하셨죠. 근데 관련해서 네. 근데 그것도 뭐 상식적으로 누구든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번 협박이라는 단어도 논리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미스터리. 우리 당 쪽에서 하는 것도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이준석 후보가 대응하는 것도 정말 좀 이해가 안 되고 두 개의 미스터리다. 정리하자면 그래서 두 분 다 단일화는 없을 거다. 결국은 끝까지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 후보가 완주할 거다. 이렇게 그래도- 보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네. 당권인데요. 네.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면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는 대선백서위원회가 뜰 거고요. 그쵸. 그다음 전당대회입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진 쪽에선 대선백서에 이 결국 책임론이 이제 쓰여지죠. 부각되고 예. 쓰여질 텐데 예. 결국 친윤 책임론을 좀 빼고 싶은 것 같아요. 친윤 쪽에선. 그럼 이 책임의 근거가 뭐냐 했을 때 선대위에 제대로 결합하지 않은 경선 후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고 또 갈라치기로 표 이탈을 가져온 이준석 후보의 책임을 전 부각할 수밖에 없다. 쇼잉도 단일화 쇼잉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전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이 전당대회 관련된 이 반 한동훈 텐트를 이미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아. 처음에 뭐 당연히 이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는 과정, 또 홍준표 후보는 탈당까지 하셨는데 정계은택 선언까지 하셨는데 네. 특사단까지 보내서 하와이까지 그렇게 예우를 하는데 한동훈 후보는 그 후보 이름이 안 적힌 선거운동복 좀 입었다고 뭐 그거 가지고 아니 본인들이 제작도 못 해놓고 오히려 그걸 사비로 만들면요 그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정치자금은 아. 이 대선 후보 선거 자금 한도 내에서 써야 되거든요. 그럼 네, 네. 한동훈 후보가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쓰고 났으면 그건 제가 보기엔 제가 고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없어서 못 입은 걸 가지고 왜 네, 그러냐? 당연하죠. 그건 자기들 귀책 사연인데 그걸 비난할 게 아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준석 후보에게 당권 거래를 그러면 이거를 굳이 이준석 후보까지 뭐 당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우호적인 제스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한동훈 후보에게 못하는 제스처를 이 타당 후보인 이준석 후보에게 하고 심지어 오늘 모 언론에서 새벽 5시에 기사가 떴어요. 국힘 주류도 안철수 다시 봤다. 대선 국면서 재평가받는 안. 왜? 새벽 5시면 이거 어제 쓰고 아마 송고해놓고 잘 쓸 텐데 새벽 3시에 취재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안철수 또 띄우게 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경태 의원은 그럼 뭘 보시는 거예요? 좀 밖에서 보시기엔? 자기 당권입니다. 그냥. 당권 이건 경제? 당권이고 이 당권을 갖는 쪽이 결국 대선 백서를 쓸 거고 결국 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친윤계에서 한쪽을 밀어야 될 텐데 한동훈 너무 싫고 그냥 반 한동훈 텐트죠 이거야말로. 안철수냐 이준석이냐 막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말씀하시는 한동훈만 거예요? 아니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지금 이준석 후보는 명실상부 반윤 아닙니까 반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안하는 야 정말 참. 지금 이 단일화 제안도 결국은 그럼 전당대회용 한동훈만 아니면 다돼로 내 눈에는 읽힌다. 이게 이제 전 뭐 그렇게 장경태 봅니다. 의원에 해서 야 이거 듣는 한동훈 후보와 가까운 김종혁 전 최고의 마음은 어떠실까 싶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그 단일화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그 이준석 후보 기자회견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회유, 협박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단일화를 하면 너는 회유당해서 한 거니 협박받아서 한 거니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굉장한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의 정치 생명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네네. 그걸 하겠습니까? 안 하겠네.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회유와 협박, 그러네. 모욕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그러면 그거는 정치인이 자기 발언에 대해서 네, 네.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건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또 거기서 제가 아까 미스테리 얘기하면서 협박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럼 도대체 당신한테 그거 회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2차 가해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정폭행입니까? 2차 가해게? 2차 가해는 그 사람이 그 가해를 당한 사람이 한 사람이 누군지를 밝힘으로써 오히려 더 피해를 받게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본인에게 협박을 했든 혹은 회유를 했던 사람을 공개를 하면 이거는 오히려 칭찬받고 박수받아야 될 일이고 본인의 용기를 칭송받을 일인데 그거를 왜 2차 가해라고 얘기하지? 근데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뭔가 좀 있는 것 같다. 왜 그 똑똑한 이준석 후보가 저렇게 표현을 이상하게 돌려서 하면서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거 좀 그래서 저는 미스테리라고 얘기했던 거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뭐 단일화를 하겠다는 친윤들이나 이분들의 방식이나 이준석 후보의 대응이나 둘 다 뭔가가 논리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이상한 미스테리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동훈 싫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한동훈 이게 견제? 친윤들은요. 네. 친윤들의 모든 기승전 한동훈 주기자잖아요. 그거는 뭐 지금까지 그래요? 계속 그 모든 정도예요? 과정이 그랬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도 되게 싫어하잖아요. 엄청 싫어하죠. 근데 더 싫어해요 한동훈 엄청 싫어하죠. 대표를. 그거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뭐 이준석 저쪽 끌어와서 후보는- 이쪽 죽이고 저쪽 끌어와서 뭐 한독수 끌어다가 뭐 청기 내려 백기 내려 뭐 이거 하듯이 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친윤들께서 그동안에 국민의힘과 이건 제 기준입니다. 네네. 제 기준으로는 국민의힘과 그리고 보수 정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완전히 망쳐버린 분들이 친윤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들이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까지 망가뜨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을 망가뜨렸다고요? 네, 그렇죠. 만약에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을 직언을 안 했다면 해서.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의정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 혹은 그다음에 대표 됐을 때 이거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사 문제 이거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고 소리를 칠 때 친윤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서 용산에 가서 같이 저녁 먹고 술 먹은 얘기만 하셨지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이거 직언하는 한동훈 대표의 힘을 실어줘서 이거 진짜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도 망가뜨린 게 결국은 친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평론입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는 판 어차피 뭐 평론이죠. 평론을 들었고 오늘 일부의 개혁신당 공보단장 뭐 인터뷰는 제가 따로 긴 시간 했습니다만 또 월요일에는 새 당의
새 당의 또 이 대표분들이 나오세요. 누구누구가 나오시냐면은 저기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섭 의원, 그다음에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 나오시고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세 분이 TV 토론 다음 날 라디오 토론이라는 저희 코너가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서 또 토론하실 거니까 굉장히 그때 젊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아주 치열하게 예, 김재섭 화이팅. 전용기 화이팅 안 하시나요? 전용기 화이팅. 예, 그래서 그때 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가는 그때 좀 듣도록 하고 두 분- 천하람도 화이팅. 아니 왜냐면 저하고 굉장히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하는 뉴스 게임은 여기서 정리를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예,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TV 토론 잘 보시고요. 예, 다음 네. 주에 또 얘기 나눌게요. 여러분 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댓글쇼 오늘 이어지는 날이니까 댓글쇼 방으로 얼른 모여주세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